알지? 최악의 술 두지 않는 방법 스토캐스틱 전략. 따단. 오늘은 이걸로 준비를 해봤고,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스토캐스틱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어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제목을 짓는데도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 뭘 할까? 시장의 흥미 느껴지는가? 라고 해볼까? 아니면 저점을 잡는 법?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거창하고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최악의 수를 두지 않는 방법, 요 정도면 논란 없이 많이들 동의하겠지 싶어가지고 요 정도로 제목을 정해봤고, 지금 영상을 한번 날려먹어가지고 4시간째 찍고 있는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찍으니까 더 잘 찍을 수 있겠지? 화이팅! 그러면 이어서 해보자면, 이전에 피보나치도 그랬고 지금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둘 다 전략이야. 왜냐하면 고점이나 저점을 딱땅 하고 잡을 수 있게 해준다기보다는, 피보나치가 아무 데서나 사고 팔지 않게 해줬다면, 요 스토캐스틱은 피보나치의 매수 혹은 매도 구간에서의 내 의사결정을 도와줘. 이 구간은 그냥 지나갈 건지 아니면은 비중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할 건지, 요런 거를 같이 좀 도와주기 때문에 둘 다 전략이다. 이러한 정도의 그냥 전술 전략 도구인 거지 마법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피보나치랑 스토캐스틱을 서로 보완해주는 도구로 쓰거든. 그래서 내 매매 방식이 궁금하다 하면은 피보나치 영상도 보고 오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달리는 댓글이 있어. 나름 내 저점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뭐라고 달리냐면, 차트 왜 봐? 그림 보고 돈을 맡겨? 막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굉장히 무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항상 궁금해. 그러면 대체 뭘 보고 사고 파는 걸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매번 물어보는데 한 번도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줘. 나는 차트를 그냥 투자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건데, 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의견 좀 줘. 알려줘.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나 밥 사준 사무엘하고 커피 사준 루디랑 된짱 고마워. 그러면 시작해볼게. 인터넷 창을 켜서 트레이딩 뷰 검색해서 들어오면 되고, 오늘 나는 시크릿 창을 켰어. 왜냐면은 지금 내가 원래 쓰는 아이디는 유료 결제가 돼가지고 많이 열려있거든, 기능들이. 근데 최대한 무료로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무료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려고 지금 시크릿 창으로 켰고, 그러면 차트 탭을 눌러가지고 차트로 들어가면, 아이고 아까 내가 연습하던 게 뜨네. 일단 요거는 다 지우고 요렇게 뜰 거고, 종목을 QQQ로 설정을 해서 볼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할 건데, 스토캐스틱을 설정하려면 슬래시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 지표가 떠. 지표를 검색을 할 거야. JL 스토캐스틱 D 하면은 JL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알러트라는 애가 뜨거든. 얘를 선택을 딴 해주면은 차트 아래 이런 식으로 떠. 그래서 스토캐스틱, 일반적인 스토캐스틱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름 이상한 거 쓰냐고 물어보면은, 다이버전스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는 요 다이버전스 사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하려고 이거 지표를 수식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서 다이버전스를 같이 띄워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요거를 같이 참고해서 보는 거고, 대략 설명하자면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흐름이랑 이 보조지표 흐름이 반대로 갈 때, 요때 이제 다이버전스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거는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볼게. 일단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설정값을 바꿔보자.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꿀 건데, 요거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창이 떠. 그러면 여기서 K 이거는 둘 거고, D는 꺼주고, 어퍼 밴드, 로어 밴드 요것도 그냥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의미 없어서 꺼줄 거고, 요렇게 해서 OK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요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2번 짠짠.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띄울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또 한 번씩 설정값을 바꿔줄 건데, 아까 스타일 탭에서 바꿨다 하면은 인풋으로 옮겨서 맨 위에 나는 장기를 띄울 거거든. 장기를 띄우기 위해서 피리오드 K에다가 20을 채워 넣고, K 스무딩은 10 그리고 D 스무딩도 마찬가지로 10. 오케이. 그리고 그 아래는 중기 9 4 그리고 스타일 가서, 이거는 그냥 취향인데 백그라운드 요거를 나는 빨간색으로 바꿔줄래.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단기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을
533으로 해주고, 뭐 배경은 줄색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은 이제 설정이 끝났어. 장기, 중기, 단기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해놨고, 요거는 타임프레임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타임프레임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을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쳐줄게. 만약에 정말 궁금한 친구가 있다면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보면 되고, 나는 이걸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요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앞서서 피보나치 전략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설정값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스토캐스틱에서도 마찬가지. 요 설정하는 값들이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각 스토캐스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장기 스토캐스틱, 얘는 대략 월 단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기 스토캐스틱은 주 단위의 움직임, 단기 스토캐스틱은 일 단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거는 내가 정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 사실 많이들 부르는 거는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 아빠 파동, 엄마 파동, 애기 파동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알기 쉽게, 아 장기, 중기, 단기 요 정도의 흐름을 얘네가 각자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는 요 짧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줘. 그래서 여기서도 뭐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위에서 봉우리 2개 만드니까 여기서 큰 봉우리 하나 만들었고, 큰 봉우리 하나 만들고 완성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는 얘도 이제 크게 천천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기는 커다란 힘, 중기는 중간 힘, 그리고 단기는 작은 힘, 요 정도로 개념을 가지고 보면 돼.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제일 쓰기 쉽고 그리고 흔하게들 많이 써먹는 게 점수로 이용해가지고 많이 써먹어. 뭐 30점 아래면 침체, 70점 위면 과열이다. 그럼 침체에서 사서 과열에서 팔자. 그래가지고 장기 스토캐스틱 여기 침체권을 내려왔을 때 요때 사가지고 요때 과열권을 올라갔네, 요때 팔아, 이런 식으로도 대응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장기를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게 기회를 얼마 안 주거든. 매매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기랑 단기가 지금같이 둘 다 침체에 내려와 있을 때 샀다가 뭐 언제 판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요거는 쓰진 않아. 나는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쓰냐고 하면, 이 스토캐스틱들의 움직임, 다이버전스, 쌍봉, 쌍바닥,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지 영상에서, 그거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테니까 예를 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네, 첫 번째 전략인 피보나치를 먼저 그어볼 거야. 추세가 시작했던 전부터, 그리고 최고점까지. 짠, 이렇게 그리면 내가 평소 쓰던 거랑 다르지? 내가 원하는 설정 값으로 바꿔줄 거야. 설정창 켜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확장 시켜주고, 안 쓰는 숫자들은 꺼주고 내가 쓰는 숫자들만 남겨놓을 건데, 0.618, 0.786 남겨놓고, 1.618 남겨놓고, 그 다음 아래 1.272, 1.414, 1.786은 없으니까 하나 켜가지고 바꿔준다. 요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를 꺼.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따단! 평소에 쓰는 요런 형태가 나와. 그러면은 그 피보나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618, 1.786 요 부분, 그리고 1.272에서 1.414 요 구간, 1.618에서 1.786 요 구간에서 나는 보통 대응을 해야지 하는 계획을 잡고 세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피보나치에다가 스토캐스틱을 얹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 설정을 이렇게 깔아놓고 쭉 보다가, 예전에 내 영상 계속 봤던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 요때 요날 1월 4일이었을 거야. 요때 딱 그 썸네일이 그거였어. 아 분위기 좋은데 내가 찬물 붓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아,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뭘 본 거냐면 장기 스토캐스틱 요 움직임을 보고 있었거든.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이 첫 봉우리를 만들었고, 이 다음 봉우리를 어디서 만들지 요거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만큼 이제 올라왔는데 중기하고 단기에서 얘네가 다 아래를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못 만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고점을 못 높여가는 요 움직임도 안 반가운데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뜨게 생긴 거야.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냐 하면은, 이거 보조지표는 고점을 낮춰가는데 주가 자체는 올라갔어. 그러면은 요게 이제 흐름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 요거는 내려가겠다는 사인을 세게 주는 거, 요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보고 이건 도망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영상을 남겼었어. 그래서 요때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 다음에 저점을 찍은 게 여기잖아. 최저점을 찍은 게 여긴데 이 장기 스토캐스틱에 띄었던 하락 다이버전스 때문에 저기까지 떨어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근데 다만 이제 이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우고 나서 피보나치 상에서 0.618이랑 0.786 요 구간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의 내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 띄운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나는 0.618, 0.786 요 구간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소량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앞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지금의 움직임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해볼게. 단기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침체권에서 이제 첫 바닥을 만들었어. 첫 바닥 겨우 완성을 했고, 그리고 중기 스토캐스틱에서는 침체권에서 첫 바닥을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장기 스토캐스틱은 과열권에서 이제 아래를 보고 있다. 요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후의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단기 스토캐스틱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중기 스토캐스틱이 첫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눌려줬다가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약간의 반등과 그리고 약간의 눌림 이후에는 이제 상승을 깨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중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장기도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큰 힘 자체가 상승으로 바꿔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 쌍바닥은 요거야. 그러면 쭉 스토캐스틱을 지금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장기 스토캐스틱이 첫 봉우리를 만들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직 아래쪽으로도 더 내려갈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의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때가 내가 말하는 두 번째 바닥, 내가 계속 얘기했던 두 번째 바닥, 첫 번째 바닥을 놓쳤다면 두 번째 바닥에서 사, 혹은 뭐 지금 더 바닥이 예상이 된다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두 번째 바닥 띄워줬을 때 사 했던 두 번째 바닥이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스토캐스틱 이렇게 봤고 지금의 상황으로 피보나치까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본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추세의 시작에서부터 뿅 최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었어. 피보나치 그어봤더니 지금 0.618 여기를 바닥을 똔똔똔똔 확인하고 있다. 오, 그래 0.618이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 산다 라고 결정하고 비중을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할까? 요거를 스토캐스틱을 참고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그러면 스토캐스틱 상에서 장기 스토캐스틱은 첫 봉우리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하락폭이 더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기 스토캐스틱은 이제 살짝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려줄 거란 말이지. 그럼 요 두 번째 눌림목일 때 이 주가가 여기 짠! 요 트리플 바닥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 라고 가늠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반등이 심하지 않고 하락폭이 장기 스토캐스틱 힘까지 받아가지고 좀 하락이 크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트리플 바닥 확인하러까지도 올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주가가 트리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보조지표 중기 얘가 여기까지만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떨어졌는데 보조지표상의 저점은 높여갔다 하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찐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런 흐름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요거는 진짜 희망회로 내 호프인 거고, 사실 스토캐스틱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트리플 바닥이라든지 상승 다이버전스 요런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된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0.618, 0.786 요 구간이나 트리플 바닥 찍는 이 구간이나 가격대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는 좀 기교다 라고 판단을 해. 그래서 요거 뭐 별 차이 없는데 나라면은 그냥 피보나치 쭉 그려가지고 맘 편하게 0.618, 0.786에서 사고 그 다음에 1.272, 1.414 여기서 사, 이렇게 사실 마음 먹고 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편하게 볼 수 있긴 해.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그 도망가야 하는 신호가 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앞에서도 지금 살짝 얘기를 해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최고 조심해야 될 것부터 얘기를 할게. 최고 조심해야 될 거는 주가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더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기 스토캐스틱은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띄웠다.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 요건 진짜 짐 써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신호인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신호는 뭐 주가 자체도 많이 높이지 못했고, 얘도 별로 이런 식으로 과열권 겨우 넘는 요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반가운 신호 아니다. 내가 얘기했던 신호들은 요런 거야. 어렵지 않지? 이제 다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 요 정도 설명하면 다 했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 어디서 사? 쌍바닥일 때 사. 그리고 어디서 팔아? 쌍봉이 나왔을 때 팔아. 특히나 다이버전스 위든 아래든, 아래에서 보여주는 거는 요런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초록색으로 띄워주지, 요런 다이버전스 띄웠을 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고, 위에서 띄워주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는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 주의해서 보자. 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장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 오늘 장은 특별하게 봐줄 건 없는데, 일단 선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봤더니 0.618을 깨고 내려가는 신호는 안 반가운 신호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피치포크 그려놨던 요 추세, 요거는 또 기가 막히게 지켜주면서 또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요거는 또 반가운 신호네? 라고 보였고, QQQ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0.618 살짝 아래 337.58달러에서 프리장 시작을 하고 있고, 요 아래 피치포크 추세선 있으니까는 또 요거를 또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면서, 그리고 TQQQ 넘어오니까 프리장가 46.5, 0.786에서 0.618 대응 구간이 44.57에서 48.5달러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비중 안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모으고 있어. 내 대응 구간 맞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화도 사모아? 그럼 나도 사모아 막 이러면서 막 사모으는 거 아니야. 나 늘 말하지만 1.27, 1.414 요 구간까지 염두에 두고 시드 분배 해놓고 그 안에서 모으고 있는 중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오늘 장은 뭐 봐줄 게 없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QQQ 기준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아까 다 봤으니까 똑같이 움직일 테고.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 얘기 안 한 거 있다. 잠깐만. 제목이 최악의 수를 두지 않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얼마 전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올 때 요 부분, 요 시점에서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많이 물어봤거든. 지금 이제 눌림 먹으니까 사야 되지 않을까? 들어갈까? 많이 물어봤었는데, 내가 요때 딱 찍어볼게. 짠. 어이? 짠. 요때인데 장기 스토캐스틱 과열권, 중기 스토캐스틱 과열권, 단기 스토캐스틱도 과열권. 정말 여기서 사? 정말 맞았을까? 요 스토캐스틱 상에서 보면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될 때였던 거거든. 그러니까는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스토캐스틱이랑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악의 수를 두지 않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를 정작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그래서 오늘 스토캐스틱 스트래터지, 최악의 수를 두지 않는 방법, 스토캐스틱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요거 앞서서 얘기했던 피보나치 전략이랑 같이 이제 중첩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댓글 안 보는 이유는, 요거 댓글을 보면은 스토캐스틱 전략 요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시간도 많이 늦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안녕!